10배 수익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밤사이 뉴욕 증시, 이어서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차례대로 챙겨봐야겠죠. 우선 이 밤사이 뉴욕 증시 트럼프 정부의 감세와 또 관세 정책이 맞부딪히게 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전날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이 예산 결의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지수를 들어 올렸지만요. 이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게 되면서 우량주 위주로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다우는 3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선 반면에 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해줬고요.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결국 애프터마켓에서 1.5%가량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화장품주가 급등하고 있네요. 이 에이펙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 사이에서 K뷰티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요. 또 HLB 오늘 장 초반부터 여전히 강세 이어가고 있죠. 이 간암 신약이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의 치료 가이드라인 1차 치료제로 등재됐다는 호재가 오늘 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또 태양광, 오늘 이슈가 3가지나 발생이 됐는데요. 우리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촉진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인도의 태양광 보조금 정책 추진 소식, 여기에 중국 태양광 모듈사들이 가격 인상에 돌입했다는 소식까지 더불어서 오늘 태양광주들 강하게 꿈틀거리고 있고요.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지금 이 시각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피부 미용 장비 업체들의 업황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강한 기대감 모아주고 있고요. 또 김문수 장관 관련주 지금 이 시각 맥이 쏠려주고 있네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이 차기 대선 주자들의 관련주들의 매기가 쏠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과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챙겨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0.8%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262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매물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입니다. 0.04% 여전히 강보 하권에 머물고는 있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770선 아직까지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6거래일 연속 기관은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여기에 가세한 모습이네요. 개인만이 나홀로 현재 1,2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증시의 하락에도 견조하게 버텨줬던 우리 시장, 오늘은 코스피 위주로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행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 이 코스피에서는 외인이, 또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 이어가게 되면서 기간 조정이 다소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지표 해석부터 또 차트 분석까지 더 자세한 정보들 자세하게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오늘 저희 정텐하면 또 종목 상담의 명가로 유명하죠.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명쾌한 솔루션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한치 앞을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데요. 바로 여러분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옆에 바로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새벽에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를 해줬죠. 실적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밀렸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에 대한 부분들은 이유가 있죠.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블랙엘의 어떤 수요, 어떤 신규 어떤 매출의 어떤 상승 속도가 굉장히 놀랍다. 이런 반응인데 주가는 시큰둥하다 하는 것은 블랙엘에 대한 신규 어떤 창출
어떤 수요 창출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영업이익 측면이나 아니면은 중국의 수출 규제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해서 깔려 있다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어떤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GPU, 그러니까 CPU의 중심에서 GPU 체제로 넘어가고 GPU하고 이제 DRAM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GPU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성능이 이제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DRAM의 그걸 밑받침해주는 DRAM의 질은 그 어떤 성능은 산술 계산 쪽으로 서서히 이제 증가하는 이런 갭이 발생이 하다 보니까 한계의 상황은 많이 연출이 되죠. 그러면서 유리기판 어떤 소재나 뭐 이런 다양한 CXL의 개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겨우 이제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딥시크의 어떤 충격 여파 속에서 주춤할 것 같지만은 주춤하지 않는 가장 큰 어떤 이유는 바로 GPU의 처리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성능이 계속해서 이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의 무한 빅뱅이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것에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 다만 엔비디아의 약간 흔들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숙제 또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국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리스크 그다음에 중국이 발빠르게 반도체를 추격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이제 첨단 섹터에 대해서만 수급이 약간 개선이 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낙폭 과대에 대한 리바운딩 반등 정도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 또는 섹터별 어떤 그 시차 갭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섹터를 좀 깨알같이 나누어서 어떤 그 이 냉온 어떤 차이를 잘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좀 생각이 되고요. 다우존스의 어떤 흐름들을 잠깐 큰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크게 이제 급락이 됐죠. 이게 추세 이탈이 됐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주추세가 되는 거죠. 주추세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지선 역할을 좀 그동안은 좀 해줬다는 거죠. 근데 지선이 깨졌습니다. 그러죠? 근데 깨졌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은 중심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중심선. 그러니까 위아래 이제 대칭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아래 이제 대칭 운동에서 여기까지는 좋았죠. 중심선이 저항을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너졌다는 것은 다시 한번 레벨 다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 부분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회복이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회복이 되지 않고 주춤거리거나 아니면은 반등하더라도 이 저항에 부딪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트의 그림은 사실은 뭐 바로 회복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춤하다가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진바닥 치고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이제 많이 내포되어 있다. 요걸 깨지 않아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머물고 있죠. 그래서 약간은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이런 급락이 됐기 때문에 급락의 중심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주춤거리다가 약간 더 빠졌다가 이제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락의 주파동이죠. 층을 살짝 깼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2단으로 하락을 하든 아니면은 이 저점에서 뭐 추가 중심까지 빠지든 어쨌든 간에 역 N자 부분들이
우리 이제 무시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준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이격이 높기 때문에 반등하다가 반등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죠. 여기서 주춤거리다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쌍바닥이 되거나 이 정도 있을 수 있는 어떤 조정의 형태가 뭐 위야무야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증시하고 그동안에 디커플링이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비껴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또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거래소의 역헤드앤 숄더 형태는 완벽하게 나와주고 있고 저점을 하다가 이렇게 이 추세를 벗겨냈죠. 그러니까 추세를 벗겨냈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된다 해서 조정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정은 21주기 사이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행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이격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서서히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승폭을 우리는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조정인데 21주기 사이클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 또는 아니면은 여기서 박스권을 계속 나스닥이 다우존스가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보인다면은 이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나중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상승폭은 절대 어떤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지난번에 보더라도 이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에너지 비축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 보인다. 바닥에서 어용구용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그러죠. 신압으로 이게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서서히 강세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는데 코스닥 부분들도 여기서 보면은 사실 2단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행보가 조금 더 길어지거나 길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보 기간만큼 2단으로 올라왔으면은 이게 교차 조정 파동이라고 좀 하죠. 첫 번째는 이런 파동이 있으면은 두 번째는 이런 파동 또는 첫 번째가 이런 파동이 있으면은 두 번째는 이런 파동 이런 교차 조정이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행보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길어질 영향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의 흐름들은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 좀 하시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아쉽게도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해주고 있죠.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최근 한 3, 4일 동안 연속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조정이 계속해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물도 이제 매도 포지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월 초에 반등은 좀 세게 좀 들어오더라도 선물 옵션 만기일 이런 물량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에 사실은 갇힐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3월 초에는 뭐 강세로 저는 이제 보지만은 일시적인 강세가 되고 정작 본격적인 부분들은 선물 옵션 만기일 또는 미국 증시의 어떤 방향성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여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직후의 주가는 큰 방향성 없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약세 마무리가 됐지만요. 이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대중국 수출 규제 관련한 리스크 그리고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리스크까지 존재한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향후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들이 쏟아지는 시장 참 대응하기 어려우시죠? 저희가 명쾌한 해법 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로 상담 신청 주시면 여러분들의 이 각자의 포트폴리오 종목 고민들 저희가 하나하나 다 해법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명성이 자자하죠. 저희 정텐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까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또 오늘 방송 마지막에 등장할 차기 탑픽주 많은 기대 바라면서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 HLB,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제주반도체, 티웨이홀딩스 그리고 3A로직스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티웨이홀딩스의 경우에는 이 대명 손우그룹이 인수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예림당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여기에 또 오늘 태양광이 그간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좀 시세 분출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 정부가 REC 제도 폐지를 추진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REC 제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이제 시장에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종목군들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그 중에서 티웨이홀딩스가 나름대로 독보적인 상승률 1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티웨이홀딩스 같은 경우는 대명 선호그룹이 티웨이홀딩스 인수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인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룹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노렸기 때문에 보통 인수 기업하고 이제 피인수 기업의 어떤 그 포지션 차이는 피인수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인수 기업은 인수 기업에 대한 어떤 재무적 리스크, 부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피인수 기업인 티웨이홀딩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점에서 많이 밀리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고 이미 여기서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적인 반등은 좀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약간은 뭐 제한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총이 워낙 또 적다 보니까 약간 투기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 입장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섹터 쪽에서 보면은 항공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항공주 쪽에서도 지금 이 부분들은 특별 개별 재료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순환매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HLB 이제 그룹주, HLB 제약이나 뭐 HLB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이제 보여주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HLB의 어떤 그 월봉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이 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점 2012년도부터 출발을 해서 보면은 400원짜리였죠. 뭐 이 상태로 되더라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가격인데 이때 이제 텐베거를 실현을 좀 했죠. 그래서 많은 열풍들이 좀 일어났죠. 그리고 주가는 잠잠해지다가 이 부분에서도 거의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많이 열광을 좀 했고요. 그러다가 조정 보이고 급락하고 다시 한번 행보를 보이다가 오랜 동안 행보를 보이다가 이제 상승의 또 랠리를 타고 있는데 문제는 HLB가 12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주에서 100조 현재 제약바이주에서 사실 이제 100조에 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부분인데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40조, 60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영역 가치에 있는 것은 이제 10조를 넘어가는 어떤 흐름에서 HLB가 그 문을 열어갔다.
뭐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HLB의 가장 특이한 이제 부분들은 이제 표적 항암제입니다. 지금은 차세대 항암제가 뭐 약물 항체 결합체나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많은데 왜 표적 항암제 이제 구식이죠. 근데 그 기술이 나름대로 이제 첨단을 달 수밖에 없는 거냐면은 세상에 아무리 신기술이 나오더라도 임상 실험을 통해서 실제 처방이 좀 돼야 되는 것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실제 임상 현상 또는 실제 병원 현장에서 가보면은 아직도 항암제를 쓰고 있고 아직도 표적 항암제가 대세로 하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은 이제 임상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병에 대해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임상들이 확대돼야 됩니다. 병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새 뭐 TV 광고를 보더라도 뭐 특히 뭐 요새 최신 표적 항암제 치료를 받는다. 아니 굉장히 오래된 기술인데 이게 이제 최신이라고 하죠. 그만큼 시대적 진보가 늦은 부분인데 HLB는 중국 항서제하고 같이 병역요법, 약과 약을 동시에 한번 투여해 보자 하는데 HLB는 리보세라비라는 약물을 그 독자적으로 표적 항암제인데 약간 성능이 좋아요. 그렇죠. 요걸 이제 개발을 했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병역요법을 했다가 당독요법을 했다가 이런 임상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표적 항암제가 지금의 어떤 처방에서는 대세를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최신 기법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중요한 것은 시장에 침투가 돼서 생산 캐파를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HLB가 그 어떤 후발 투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어떤 그 ABL 바이오라든가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기술류열 수출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이오 신약에서는 HLB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HLB를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좀 있으면은 좀 관심이 지금은 조금 이격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 트렌드 상단에 부딪히기 때문에 숨고르기 국면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HLB는 조금 더 상황을 약간 뭐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뭐 상위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그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뭐 앞서 앵커님께서 소개드렸던 세 가지 호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중국 태양광 판매 계속 어떻게 보면은 치킨 게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인도에도 독자적인 어떤 태양광 중국 종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도 있고 정부의 에너지 이제 공급 인증서 REC 폐지 관련된 건데 한전하고 이 계약 관계를 맺어서 한전이 의무적으로 이걸 수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걸 폐지하면은 현재 이 태양광 업자들이 좀 더 이익을 내주는 뭐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제 현재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트럼프 정책하고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이제 강세가 뭐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은 약간 의아할 수 있지만은 대세로는 아니지만은 전체 트렌드 미국은 독자적인 노선을 좀 밟고 있지만은 다른 미국을 제외한 다른 어떤 세계에서는 또 다른 어떤 룰의 어떤 카테고리에서 약간 움직여 주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모듈을 직접 생산하지 않지만은 조립하고 시공하는 일 이걸 이제 전문으로 좀 하는 부분. 그다음에 현대그룹이라는 어떤 밸류에이션, 뭐 시공은 무조건 넘버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 부분들이 지금 올라주고 있고 하나솔루션 뭐 유명하죠. 그다음에 OCI 홀딩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OCI 홀딩스나 뭐 하나솔루션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OCI 홀딩스도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이터닉스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 이제 시장 그 SK 그룹주에서 또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SK 이터닉스가 그 전담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SK의 네임밸류 뭐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관련된 종목군도 대기업이 선택되면 이 밸류에이션의 증가가 좀 되죠. 얼마만큼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하느냐 낮게 평가하느냐는 대기업이 뒷병역이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차이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 이터닉스가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박스권을 돌파하고 횡보를 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딱 두 가지 운동밖에 안 합니다. 이 박스권에서 한참을 횡보를 하다가 상향 돌파를 하든 박스권에서 하향하고 이렇게 하향 돌파를 하든 딱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오르고 박스권 상단을 오르면은 오른 만큼 오른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도 나름대로는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들이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하고 짝을 맺어서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계속해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뭐 3A 로직스 잠깐 보면은 3A 로직스 같은 경우도 약간은 뭐 이 개별적인 요소인데 LPDDR5 뭐 쪽에 어떤 5 쪽에 LOT 관련된 솔루션을 어떻게 보면은 취득을 한 유일한 업체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해주고 있죠. 근데 지금 LPDDR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버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LP라는 것은 로우 파워를 말하는 거고 저전력을 말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DDR 시리즈가 있죠. 그래서 앞에 G를 붙이면은 GDDR 하면은 이거는 그래픽용이고 앞에 LP를 붙이면은 로우 파워 저전력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5G이기 때문에 이제 통신용 저전력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되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 신규 상장하는데 차익 실현 매물 충분히 나와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더 올라줄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통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통신 보안, 양자 보안 칩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좀 나름대로 이제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자면은 뭐 자람 테크놀로지도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관련성 있게 한번 매매를 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쭉 보시면은 뭐 오늘 카카오도 연달아 뭐 급등을 좀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제주 반도체 부분들을 한번 그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부분들. 제주를 치니까 제주 반도체, 제주은행 뭐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 제주 반도체가 진짜 제주에 본사가 있느냐 정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팹리스 기업인데 저전력 반도체로서의 이제 대장주 역할을 그동안 많이 좀 했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AI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전력 반도체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단 상승을 했고 이 1단 조정, 이 상단까지 조정을 받고 첫 번째 또 상승, 오늘 뭐 상승하다 조금 밀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장중 조정도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이제 숨고르기 국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H1B부터 차례대로 마지막 제주 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아래의 공간에서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내가 보유 중인 종목 대체 언제 매도해야 할까? 참 올라도 고민, 내려도 고민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로 상담 신청을 주신다면 저희 정호의 템베거만의 1타 전략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정호의 템베거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비츠로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00원에 12%. 와,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비츠로셀 주가 흐름 보자면 3.76% 내려서게 되면서 25,600원 선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보니까 1년 넘게 보유하신 종목인데 참 오늘 같은 날일수록 매도를 해야 할까 참 갈팡질팡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더 들고 있으면 더욱더 이 매수 간격 넓힐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꾸준하게도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이제 비추로도 사실은 중소기업의 그룹주 중에 좀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DSI를 붙였기 때문에 이제 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비추로셀은 1차 전지 쪽에 강자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1차 전지라는 것은 한 번 쓰면은 충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워낙 가격도 저렴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효용성도 있기 때문에 그 2차 전지에 밀려서 사양 산업일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성장을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2차 산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진출하는 모멘텀도 좀 깔려 있는 그런 부분 또 대체 에너지 쪽 다방면에 걸쳐서 비초 그룹주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완만하게 좀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존재를 좀 합니다. 한 번 상승을 좀 했고 그다음에 조정을 보이는 건데 이게 2단 상승의 냉단점에서 계속 횡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승한 주가가 가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지만은 이 박스권에서 계속 버텨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2단 상승을 약간 준비를 좀 해주는 건데 이격이 조금 행보 이격이 있는 다음에 한번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수렴 어떤 기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매수가가 15,000 정도 되는데 아무튼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인데 저점에서 보면은 18,000원에 해당이 되죠. 더블이 되면은 36,000원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게 한 7분 능선에서 조정을 보였다가 한 번 더 올라가면은 24,000원에서
50%가 되면은 가격이 36,000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36,000원 근처까지 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고점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데 36,000원에 거의 근접한 뭐 3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이익을 봤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좀 참고 한번 슈팅하는 움직임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금양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24,000원에 10%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금양 2.93% 밀려나게 되면서 23,200원 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흐름인데요. 사실 안에 내용을 보자면 많이 불안합니다. 이 사실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위기의 금양이죠. 전문가님 또 오늘은 금감원이 이 주주 권익 훼손에 우려 있는 유상증자를 집중 심사하겠다라는 그런 속보까지 전해졌습니다. 예, 뭐 수지 발표 기업 했는데 2차 전지 뭐 해가지고 대박난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광산 밸류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재료 또 많이 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뭐 유상증자는 당연히 좀 실시를 해줘야 되는데 뭐 과도하게 한다, 무리하게 뭐 사업 정책을 하기 때문에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제재를 뭐 가는 경우인데. 뭐 정상적인 경우죠. 어떤 것이 정답인지 뭐 요거는 시장의 방향 또 사업의 추진의 성과 이런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금양은 금양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금감 이런 데는 규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려의 상황이 있죠. 나중에 책임 소지를 따졌을 때 왜 이거 만약에 잘못됐을 때 왜 가만히 방치했느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면은 면죄부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규정대로 하고 또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 결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의 룰 어떤 규칙의 안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은 아니다. 뭐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2차 전지 부분들이 약간 적자 생존 게임에 들어가고 또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2차 전지 고사양 또 배터리가 오래 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로봇계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근데 배터리를 4시간밖에 충전을 못 합니다.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보다 더 적겠죠. 뭐 3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설치를 했는데 2시간마다 충전해야 되고 2시간을 쉬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금양도 이와 이제 비슷하게 너무 낙폭 과대가 사실은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리바운딩 반등은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데 이제 고점에서 한번 보면은 얼마만큼 뭐 심하느냐 하는 건데 이 19만 원짜리가 10분의 1 토막이면 얼마입니까? 19,000원이잖아요. 바이오주도 아니고 이 10분의 1 토막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진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19,000원에서도 더 빠졌죠. 사실은 19,000원이 이제 가바닥이 형성이 됐고 일시적으로 언더슈팅 돼가지고 이 저점을 보여주는데 냉난점을 다시 한번 통과를 했고 거래량들이 분출했기 때문에 투기성이든 어쩐 리바운딩을 보고 들어가든 어쩌든 간에 세게 들어왔다. 물론 이 시총도 무시 못할 무거움이죠. 그렇지만 리바운딩이 한 번은 좀 세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6,000원에서 지금 한 50% 올라왔는데 보통 그냥 더블 가까이 올라와 줍니다. 32,000원. 그러니까 32,000원이 더블 정도 되는데 이 가격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32,000원 부분이죠. 이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아직 보유의 관점이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봐야겠죠. 15만 1,000원 그리고 20% 말씀을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이번 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네요. 확실히 2차 전지 다시 살아오고 있다는 점 느껴집니다. 지금은 시각 2.65% 살짝 밀리게 되면서 14만 7,0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 아직까지는 견조하게 5일선 그리고 60일선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포스코 퓨처엠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가 나름대로 좀 선방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매수가 부분들이 이제 15만 원 정도 좀 되는데 지금 이제 바닥을 이루는 어떤 과정 이거를 보시면은 자,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70만 원 정도 되죠. 70만 원에서 절반이면은 35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절반 현재 절반까지 더 4분의 1 도망이 났죠. 근데 4분의 1 도망이 좀 더 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바닥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는 항시 역회된 숄더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역회된 형태가 만약에 여기서 행보를 해주고 이렇게 돌파가 된다면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시총이 좀 무겁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의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주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소외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횡보 국면이 좀 더 지난 뒤에는 한 번 정도 더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만 1,000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14만 7,000원, 15만 원이 저항권인데 여기서 행보를 해주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된다면은 2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들이 있다. 12만에서 따블이면 24만 원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닌 8분 우선의 조항을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디 매매 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네요. 계속 이어서는 S&W 만나보도록 할까요? 3,850원에 50% 상당히 매수 단가도 높으시고 비중도 50% 절반이나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요. 높은 가격에 매수한 후에 추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질문을 주셨네요. 지금 시각 S&W 0.83% 내려서게 되면서 2,975원 선, 3,00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문가님. 예. 선박 엔진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업황 자체는 전체적으로 살아난 그런 부분인데 시총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시총이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시총이 500조까지 이렇게 500억까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데 장이 행보나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밸류에이션을 보인다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도 있고 또 3월 달에는 또 1년 감사 보고서가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적이 불안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우려에 대한 투매가 투매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S&W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종목 교체로 넘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시총 현재 장이 빠져서 500억으로 빠진 것은 상관없지만은 평상시 그 이하로 빠진 것은 밸류에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목 교체로 나가시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S&W까지 명쾌한 해법 만나봤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이너스 계좌를 복구했으니까 이제는 플러스로 도약할 시간이 찾아왔겠죠. 저희 정텐의 하이라이트 원탑주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날이면 날마다 호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2월 25일 제2호. 단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요. 벌써 13% 이상 두 자릿대 엄청난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이 제2호 이야기 안 해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2호 부분들이
제가 화요일 날 나와서 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2호 부분들이 지금 전체 시장에서 이제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좀 이렇게 한타가 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2호가 지금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2차 전지 쪽에서 기술적 영역 트렌드에서 상단을 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고체는 당연히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도전제 분야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전제 분야에서도 지금 나노 신소재하고 제2호가 두 가지 밸류션이 있는데 나노 신소재는 많이 올랐고 제2호는 적게 올라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심주로 편입을 했는데 정확하게 눌림목에 적중을 했고요. 목표가는 좀 도달 안 했지만은 승부르기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은 한 번 더 슈팅 과정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좀 대응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제2호가 비록 윗골이 달고 또 조정을 보였지만은 아직 가야 할 길은 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2호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바로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의 이 원탑주가 가상화폐 또 관련주랑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84,000달러 선까지 밀려났거든요.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 기다리고 있을지 참 고민이 되네요. 최근에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환산을 하느냐 아니면 원화 환산을 하느냐 뭐 달라 있지만은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약간 밀려줄 수가 있는데 75,000달러가 진바닥이라는 논쟁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원화 환산 기준으로 보면은 최고가가 1억 6천까지 갔죠. 원화 환산으로 보면은 1억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그와 상당 부분 다르게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STO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STO 선진화, 금융 선진화에 대해서 재논의해보자 이렇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이 사실 뭐 어제 좀 올라졌죠. 근데 오늘은 좀 조용하죠. 근데 2, 3일 뒤에나 또 며칠 후에 또 다시 언급하면은 또 급등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종목은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보신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상으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추세가 이렇게 수렴이 좀 되고 있죠. 계속해서 위아래 등락 운동을 좀 했는데 이번에는 좀 튀어줄 만한 그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급감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700원 정도 좀 잡고 그다음에 1차 목표가 9,500원, 2차 목표가 11,000원. 잡고 좀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역시나 오늘도 이 2차 목표가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데요. 정말 대본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오늘의 탑픽주 2차 목표가 플러스 다음 장에서 시초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차기 탑픽주까지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자세한 방법.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아울러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